좀 고르다 보니까 이번에 심천골에서 있는 하이크비전이라는 기업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영문 이름이 이제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고 중문 이름은 이제 하이캉웨이시라고 하면서 제 티커가 002415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천 거래소에 상장돼서 네. 신천 A주에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중국의 대표 하드웨어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본사가 중국 항저우에 있고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감시 카메라 기업이기 때문에 음. 한국에서도 좀 친숙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비디오 감시 카메라 같은 게 뭐 개발, 제조, 판매 모두 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품으로는 뭐 비디오, 오디오 압축 카드가 있고 뭐 네트워크 하드디스크 녹화기라든지 비디오 서버, 카메라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스토리지 뭐 기타 디지털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CCTV 산업과 관련돼서는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고요. 이 동사가 갖고 있는 뭐 디지털 영상 감시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개 국가 이상에서 적용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뭐 AI 클라우드, 3D 카메라 이런 것들도 요즘 각광받고 있는데 이제 관련돼서도 좀 기술력이 돋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크 비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심천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중국의 대표 하드웨어 기업입니다. 또 이제 CCTV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CCTV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도시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사실 그 세계 20위권 내에서 네. 그 CCTV 많은 도시들 하면은 18개가 중국일 정도로 네. 사실 CCTV 개수 자체가 무수히 많은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글로벌 산업 내 그 중국 입지를 보면은 여기 차트의 비중에서 나와 있듯이 중국이 28.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 미국이 2위입니다. 이제 6.3%로 1위와의 격차가 오. 상당하다 보여지고 그 밑으로 스웨덴, 일본, 한국, 캐나다 등등이 있고 이제 10위권 밖의 국가들이 이제 50%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트에서 보다시피 이제 중국의 CCTV 산업의 글로벌 입지가 매우 탄탄하다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CCTV 산업 내부를 보더라도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이제 항저우 하이크 비전이랑 뭐 절강 다화 기술 그리고 차이나 시큐리티 이 정도가 있을 텐데 매출 비중으로 제가 그 MS 비중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항저우 하이크 비전이 50%로 중국 내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말씀드린 뭐 절강 다화 기술이 20% 정도 그리고 차이나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6% 정도로 그만큼 마켓쉐어 비중 자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고 네네. 시총 자체도 한 6배 정도 2위 음. 기업이랑 6배 가까이 나오고 있고 네. 매출 비중도 3배 정도 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출 시총 뭐 사이즈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면에서도 이제 하이크비전이 매우 압도적인 이제 매력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일단 글로벌 CCTV 산업에서 28%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또 이런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이것만으로도 사실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앞에 걸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그러니까 기술력이 그만큼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여기에 추가로 이제 정책 모멘텀을 몇 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 기존의 평안 도시에 이어서 스마트 시티 건설이라는 정책 모멘텀이 이제 덧붙여질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여기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산업에 대한 좀 수요가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수요가 겹치면서 이제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좀 상승 추세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이제 평안 도시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이 네. 평안 도시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평안 도시가 이제 한자로 보면은 이제 별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사회 안정이랑 보안을 강화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이제 평안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이런 결과 이제 정부 중심으로 그 CCTV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음. 투자가 더욱더 늘어날 거라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중국이 도시를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이렇게 나눠서 분류가 되는데 1선이 좋고 이제 3선으로 갈수록 이제 좀 시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1, 2선 도시뿐만이 아니라 3선 이하의 도시, 3, 4선 도시들에 대해서도 이제 CCTV 개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보급이 확대될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공공장소, 이제 공항이랑 기차역 같은 주요 공공장소에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안면 인식 같은 거 되어 있는 카메라들이 네.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 접목된 카메라들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그 CCTV 산업에 있어서 이제 양적 질적 성장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보시면 중국 CCTV 산업 규모가 지금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CCTV가 한 6억 2,600만 대 정도로 늘어날 거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CCTV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좀 질적 성장인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CCTV 산업 자체가 고도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감시 카메라에서 안면 인식과 같은 AI 기술들을 접목시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하이크비전의 기술력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여기서 요즘 원격 매장 관리라든지 이제 고객 유동 상황을 분석을 하고 안면 인식을 이제 모두 수집을 해가지고 빅데이터화하는 기술들이 이제 많이 각종받고 있는데 이런 쪽의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네. 아니라 지금 무인화 매장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와 좀 연관되어서 이제 중국의 각종 그 오프라인 유통시장 매장들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사실 안보 강화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만큼 CCTV 사업 수혜를 받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평안 도시에 이어서 스마트 시티 아까 전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그러니까 평안 도시가 보안 이제 중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서 스마트 이름 붙어가지고 결국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된 그러니까 보안이라든지 자동화, 무인화 등등 이제 다방면에서 좀 개선된 도시들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안 도시 프로젝트가 진행될 당시에도 그 CCTV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하이크비전 실적이 성장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이제 스마트 시티 산업이 조금 더 정책이 많이 강화될 경우에는 이제 하이크비전 실적이 추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네. 있고요. 사실 중국 내에서는 그 정부라든지 공공시설 내에서는 보안이 이제 유난히 조금 많이 강조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 2018년에도 이제 중국 보안 산업 조사 발표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어떤 항목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는지를 제가 좀 정리해놨는데 네. 여기에 의하면 이제 보안 관련된 수요가 한 22% 정도로 약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교통, 스마트 빌딩, 원격 교육 이게 전부 다 사실 그 고도화 기술이 접목된 카메라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즉 이런 부분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새로운 도시 계획이 발표된다는 뜻은 그 중국 CCTV 산업에 있어서는 좀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크 비전 이제 중국도 보안 관련 사업 육성을 이제 정부 주도로 좀 이뤄가면서 이런 평안 도시, 스마트 시티 같은 정책 수혜를 또 크게 받아간다는 점 유념을 해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점차 또 구체화되는 추세라고 해요. 네, 2014년에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것 같고 2016년에 관련된 보고서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중국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는 한 500개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향후 더 많은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조금 유의미하게 분류돼서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스마트 시티 건설 투자에 한 200억 위안 정도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게 꾸준히 늘어나면서 2023년에는 이제 389억 위안 정도, 즉 거의 한 2배 정도 성장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스마트 시티 건설 투자가 이제 2배 정도로 2023년에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389억 위안이라고 하면 하나로 한 6조 정도 되는 규모가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 이제 대규모 이제 건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유념을 해 보셔야겠는데요. 사실 이런 산업들이 또 고도화된 시스템을 또 필요로 하는 만큼 다양한 기술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이엔드 CCTV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T나 빅데이터 관련된 이제 스마트 시티 건설에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이제 기술들과 특허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점을 좀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크비전이 기존에는 그러니까 CCTV 하드웨어 전문 기업이었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로 사업을 확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빅데이터라든지 AI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한 보안 플랫폼들을 이제 강화하면서 이제 원격 매장 관리라든지 고객들 이동 루트를 분석을 하고 안면 인식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었었고요. 특히 스마트 시티 산업 중에서 핵심인 이제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차량 인식, 위치 같은 정밀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이제 4,733건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량의 검증된 시스템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서 동사의 서비스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사실 비대면 문화가 또 크게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이후에도 성장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이 새로 바뀐 소비 패턴에 대해서도 중국이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대면 거래 수요가 늘어나면서 무인화라든지 자동화 매장이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 당국도 이에 맞춰서 이제 언택트 산업을 그 신성장 산업 중에 하나로서 이제 분류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소비진흥국 책임자가 왕비는 이제 비대면 거래와 같은 이런 소비 패턴을 이제 새로운 시대의 소비 패턴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네. 뭐 인공지능 그 재택근무, 스마트 의료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발전을 강조를 했고요. 하이크비전도 좀 이와 관련돼서는 주 타겟층이 이제 소상공인이긴 한데 이제 보안 플랫폼인 잉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뒤에 매출 비중을 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하이크비전 같은 경우에는 수요처가 대부분 이제 공공 서비스나 대기업에 의한 수요가 좀 높고 이제 소상공인에 의한 매출 비중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또한 중국 본토 상황을 보더라도 대부분 이제 그 찡동이라든지 알리바바와 같은 좀 더 대기업들에 의해서 좀 이제 운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좀 무인 매장과 관련돼서는 좀 하이크 비전의 수요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무인화라든지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좀 조금 더 늘어나면서 네. 이제 하이크 비전과 같은 기업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 시티 정책 수혜도 받아가고 있고요. 코로나 영향까지 받아가는 하이크 비전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인 실적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올해 실적은 또 어떻게 나왔나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견조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매출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9년 기준으로 매출이 576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이제 전년 대비 한 16% 정도 성장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이 130억 위안 정도를 기록하면서 이제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인데 이제 올해 상반기가 중요할 텐데 상반기가 매출이 이제 242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성장하면서 성장률 자체는 좀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동기간 영업이익을 보면은 56억 위안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 가까이 한 9.1% 정도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이를 분기별로 살펴보면은 조금 이제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1분기 같은 경우가 매출이 94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2%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18억 위안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5% 정도 증가하는데 이제 거의 0.0 플랫하게 성장했다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2분기 개선이 좀 이제 돋보였습니다. 2분기 네. 같은 경우가 매출이 148억 위안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면서 이제 좀 성장폭이 많이 확대가 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37억 위안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어. 보시면은 확실히 그 상반 실적을 분기별로 나눠 보면은 1분기가 부진하고 네. 2분기가 개선되는 흐름들이 사실 모든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 흐름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가 탑라인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을 하면서 부진을 했었지만 2분기 매출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이게 거의 전기 대비로 치면은 60% 가까이 이제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분기 매출이 그만큼 좀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상반기 전체로 보면은 이제 플러스 증가로 돌아서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 전체를 보면 좀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또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세부적인 매출 구조와 비중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느 부분에서 매출이 제일 많이 나왔나요?
보시면은 EBG라고 해서 이제 법인 사업부랑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 이쪽 부분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하이엔드 네. CCTV 관련된 부서인데 이제 관련된 부분 매출 성장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부별 매출 구종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공시설 보안이라든지 시설 관리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PBG 공공서비스 사업부인데 이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법인 사업부라 그래서 EBG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잉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이제 소상공인들 상대로 한 중소기업 사업부가 SMBG라고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제 20% 정도로 이제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품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이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하이엔드 CCTV가 이제 배치되어 있는 부서인데 네네. 역시 47%로 좀 압도적인 비중이고요. 이건 상반기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더욱 늘어나가지고 이게 19년 기준으로 이제 해놓은 건데 네.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50%가 넘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알겠습니다. 백엔드 이제 혁신 산업 이렇게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매출 구성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법인 사업부 매출 성장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저희가 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발로 이제 언택트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수혜를 또 받아간 부분일까요? 네, 사실 비대면이랑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으로는 이제 비대면이라든지 재택근무 관련된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법인 사업부 매출이 홀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법인 사업부 매출이 상반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59억 위안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랑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다 부진을 했습니다. 공공 서비스 사업부는 59억 위안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를 했고요. 중소기업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30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7% 가까이 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저는 이제 법인 사업부 관련된 매출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법인 사업부 외 매출도 이제 회복될 수 있을 거라 보고 네. 있는데 특히 그 커창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부양책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확대 부양책은 결국 수요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양책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사업부 매출이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공 서비스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마트 시티 건설이라든지 평안도시 건설 등 영향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었고 이러한 성장세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부진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 셧다운이 일부 정도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공사가 어떤 분야에서는 중단이 되면서 뭐 제품 주문 연기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실적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수요 회복을 위한 인프라 중심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 지속이 되면서 네. 이제 동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다시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나 하반기 이제 인프라 확대 부양책 영향으로 공공 서비스 사업부 매출 또 이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크 비전에 대해서 성장성 점검을 해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실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도 지금 많이 네.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 미중 갈등 관련돼서 하이크 비전도 종종 꼽히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왜냐면은 이제 작년 10월 8일에 미국 상무부가 이제 중국 기업들 28개에 대해서 그 블랙리스트를 지정을 했었었는데 여기에 하이크 비전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 28개 기업 내에. 근데 이 하이크 비전이 포함된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중국 당국이 그 서북부의 신장 위구르 지역들 무슬림을 감시할 때 그러니까 감시 그리고 탄압을 할 때 동사의 그 안면 인식 그 기술이 접목된 그 CCTV 카메라를 활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어쨌든 블랙리스트로 지정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 기업이 그 하이크 비전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을 제공을 할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이 사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도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지금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데 네네. 그 외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좀 제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저는 하이크 비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영향에서 제한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